자, 이제 그 한국의 위상, 저도 뭐 과거에는 이제 일본에 뭐 출장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해봤는데 이게 사실 10년, 20년, 30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, 보면. 예.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. 일본하고 또 갭이 많이 줄어들었구나. 일본은 네. 추월도 하는구나 하는 걸 어디서 느끼세요?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역시 그 IT 강국이다라는 것이고, 일본에 가면요, 예. 그 자신의 주소지에 가지 않으면 예.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라든가 예. 그 다를 수가 없습니다. 예. 예, 그리고 그 일본은 그 주민등록증 예. 가 없거든요. 어허.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어려운 것입니다. 예.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그렇죠.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는데, 일본은 지금 그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. 아하. 그거는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그 마이넘버라는 주민번호죠. 번호가 나오는데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국민 자발적으로.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그 20% 정도밖에. 그럼 뭐 한계가 예. 있죠. 특히 코로나 전국이 돼가지고 예. 이 디지털화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그 신청을 할 때 예. 상당히 어렵습니다. 불편하게 많죠.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본이 불편한 것입니다, 현재. 예, 그 저 유엔이 평가하는 그 전자정부 이 평가에서 한국이 계속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. 전자정부 체계, 네. 전자행정 체계. 네, 근데 그 일본은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직도 팩스를 선호하고 있다. 맞습니다. 그 왜 그러는 거예요? 이게 그 일본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일본으로 당신은 그 아직도 예를 들면 중국한테 지원을 당하지도 않았고 예.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, 예. 그게 계속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 시스템이나 경영 제도를 그대로 그 바꾸지 않았다라는 혁신을 부분들이 안 시키니까. 예. 근데 또 IT화를 많이 하면 그 IT로 일자리를 그 산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. 예.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뭐라 할까, 새로운 제도화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. 그것을 안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말하자면 많이 성장했다는 것도 네. 있지만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정체된 면이 있다. 네, 이게 합쳐지면서 확 갭이 줄은 거 아닌가요, 좀? 그런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일본은 일본 제고였던 그 사회 시스템을 예. 그대로 뭐라 할까, 가져가려고 한 거죠. 예. 제고였기 때문에 막 세계 2위 그 정도로 제고라고 생각한 거죠. 예. 그리고 한때는 미국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거기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때 사실상 도쿄도의 토지가 미국 전체의 토지값보다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. 일본 자본이 미국 가서 막 사고 난리 났죠. 예, 엄청나게 많이 샀죠. 그러니까 일본이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계 최고를 맛봤습니다. 예. 그것을 계속 그 유지하려고 한 거죠. 그런데 잃어버린 20년, 30년이 돌아왔고 아하. 그 거품이 붕괴되고 그때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예를 들면 전신고용제도라든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도 전리해고를 많이 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전신고용이라는 전통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그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. 일본에서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 그 우리 한국의 눈으로 보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. 예. 예를 들면 IT화 하면 그 총이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10명이 하던 걸 뭐 반의 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뭐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 할 수도 있고,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은 물론 그 취업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길을 사실 엄청나게 모색하고 있고, 그렇죠.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노력을 일본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. 이게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
결국은 그 한국이 IMF를 겪으면서 오히려 빨리빨리 분발을 한 거죠, 이제. 예, 체질 개선을 한 것입니다. 예. 일본은 IMF라는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한국 정도 IMF는 오지 않았어요. 예. 왜냐하면 IMF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일본이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IMF라는 게 구조적으로 원리가 없는 것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좀 너무 반심해 버렸다. 예. 자,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빼놓고 우리가 최고다 이런 네. 자긍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었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국제 무대에서 견제는 잘 안 했다고 일본이. 네. 요새 약간 견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에서 네. 한국이 일본 추월했습니다. 추월한 게 많죠 또.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게 일본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추월해 버린 것입니다. 예. 그게 엄청난 그 쇼킹한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, 예. 특히 극우파 그 정부로서는 그게 한국한테 지원을 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. 그 극우파 사람들이거든요. 예. 우월의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월의식. 특히 한국에 대한 우월의 의식. 네. 근데 그 유일한 우월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한국이었는데 네. 그게 이제 아니게 된 거죠. 예. 자, 그러니까 전에 정말 그러고 보니까 뭐 소니 하면은 참 엄청난 그 브랜드 파워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세잖아요, 보면. 그러니까요. 이런 거가 처음에 뒤집어졌을 때 일본에서 상당한 참 충격을 받았겠어요. 네. 예. 그러나 그것을 많이 일본은 간조하진 않았죠. 예.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. 어허. 삼성도 예. 저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기업을 알고 있었어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로서 삼성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.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. 예, 예. 자.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세계의 그러한 뭐 갤럭시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난 시야를 예. 가져버린 거잖아요. 예. 이게 일본이 그거 못 돼요. 예. 일본이 지금 삼성이나 LG처럼 엄청난 투자도 못 합니다. 예.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. 아하. 사라져버린 것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없으면 사실상 손자 못 하거든요. 예. 이게 일본의 지금 그 딜레마입니다.